everyone, Julian 박상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새로운 문법 교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라미 뉴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문법 책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듣고요. 또 그라미 뉴스를 공부하고 난 뒤에도 계속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제가 계속 복습으로 그라미 뉴스만 줄창 보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좀 많이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교재는 English for Everyone 이라는 이름의 굉장히 여러 교재들을 아우르는 시리즈 교재 세트 중에 문법을 다루고 있는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책을 낸 곳은 DK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Penguin, Random House라고 하면 외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굉장히 세계적인 출판 기업이죠. 바로 그 Penguin Random House의 subsidiary 자회사입니다. 국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린이 대상의 책들을 소개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 영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문법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일단 문법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다가 대부분의 영문법 교재들이 뭐 그렇게 시각적으로 예쁘거나 눈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이미지들은 아니잖아요. 사표나 색깔을 약간 도입한 그런 교재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보조적인 역할 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활자로 된 설명과 그 예문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문법 교재가 뭐 시각적으로 또는 뭐 디자인적으로 뭐 예쁘거나 보기 좋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좀 이런 고정관념에 좀 도전을 하는 교재 같아요.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또 시각적으로 즐거운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 이 교재의 특징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visual, 두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visu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그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설명 이전에 직관적으로 문장의 짜임새,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무게를 둔 교재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특성과 장점을 가진 교재거든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이 visual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의 비주얼은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법의 개념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t 15의 Used to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예문, 도표, 사파, 컬러가 현재와는 다른 과거를 나타내는 Used to의 개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We used to play tennis every day, but now we prefer golf. 우리는 한때 매일 테니스를 쳤지만 지금은 골프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used to play죠. 보시면 이 부분이 보라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을 설명하는 사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색으로 이 내용이 과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역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past, 과거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거 내용과 상반되는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파와
타임라인이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표현만으로도 used to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나요? 핵심 부분인 used to play와 같은 색깔로 표현된 사파 그리고 타임라인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규칙보다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used to를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말로 설명한 설명 문장의 텍스트의 분량이 다른 영문법 교재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언뜻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눈에 덜 띄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used 설명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즉 일단 여러분이 딱 이 used 유닛을 보았을 때 예문과 비주얼에 먼저 집중하게 해서 직관적인 이해가 우선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해가 우선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폰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눈에 좀 덜 띕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보다 꼼꼼히 챙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used to 내용에 대해서 정말 처음 접하는 굉장히 낯선 이런 초급 학생이 아니라면 사실 왼쪽에 작게 적혀있는 이 설명은 그냥 건너뛰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초급 학생들이 독학하면서 해당하는 그 문법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 문장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장의 이 요소는 뭔지 지금 이제 문법 내용은 이해했지만 난 이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도 깨알같이 덧붙여 있다는 겁니다. 각 유닛에 해당하는 주제의 문법 설명뿐 아니라 이 문장 곳곳에서도 깨알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학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 이 도치를 다루고 있는 유닛의 그 대표 예문 보시면 not only but also가 쓰여진 그런 예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치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but, not only but also의 이 but이 optional, 즉 생략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독해 등 여러분이 이제 실전 문장 접하시다 보면 이 not only but also가 항상 그렇게 교과서처럼 딱딱딱 쓰여지지 않아요. 특히 이 but 생략되어 있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not only but also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해서 잠깐 헤매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이런 이 깨알 설명들이 이런 꼬마 설명들이 폰트가 작아서 좀 읽기에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굵직굵직하게 핵심에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반대로 정말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모두 각각의 그 학습 목표에 맞춰서 교재에 담겨있는 정보를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취사 선택하기에 편리한 그런 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띄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떤 그 유닛의 정말 중심 내용이고 핵심이라고 본다면 깨알같이 작게 배치된 이런 작은 설명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굵직한 핵심을 받쳐주는 보조적인 설명이거나 또는 좀 더 챙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추가, extra note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없는 경우에 초급이나 이제 해당 문법사항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재의 그 너무 많은 정보에 좀 압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꼼꼼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추가 또는 부가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편리하게 교통 정리가 되어가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학습 효과에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영리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집에 신경을 쓴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교재들이 보면 그 글씨들, 텍스트의 배치나 폰트 크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정말 입체적입니다. 폰트 크기도 다양하고 뭐 색상도 다양하게 동원하고요. 뭐 위치도 정말 자유롭게 마치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색깔 다른 볼펜들을 활용하고 뭐 중간중간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고 뭐 도표 그려가면서 노트 필기 하잖아요. 잘한 노트 필기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도 보면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마치 그런 정말 영리한 노트 필기처럼 교재가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느냐는 교재 뒷면에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어의 그 레벨을 CEFR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외국어 학습의 레벨을 좀 국제 표준화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부터 C까지 나누고요. 다시 각각의 ABC를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를 합니다. 보통 A1, A2를 이제 초급, B1, B2를 중급, C1, C2를 고급.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A1부터 C1까지에 해당하는 핵심 문법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피부에 다가오는, 우리 정말 뭐 사실 이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 레벨로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TOEFL, 그다음에 뭐 IELTS, 토익과 같은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레벨이 어느 점수대에 해당하는가도 이제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시험들의 이 점수대에서 이 점수대까지에 해당하는 그 문법 내용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성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한 권 값에 정말 두 권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시중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영문법 교재 중에 거의 뭐 최고의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재의 두께만 보셔도 돼요. 이제 두께를 좀 비교하려고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두껍습니다. Basic Grammar News하고 이 두께 비교되시나요? 종이 장수만 많아야 무슨 소용이냐. 공부하는 교재인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따져봐야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잘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실한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그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외서 영문법 교재들이 초급에서 중고급까지 2권이나 이제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한 권입니다. 일단 한 권으로 된 교재는 좀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죠.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고 권수가 많으면 하나를 끝내도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고 또 할 게 있고 이거 언제 끝나나 뭐 약간 이런 이제 심리적 부담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교재 2권의 내용을 한 권에 담았으면 아무래도 좀 빠지고 생략되는 내용이 많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대략 한 3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이제 Basic Grammar News 같은 경우가 이제 306페이지,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교재들도 한 300페이지 정도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2권 분량보다는 좀 페이지가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좀 빠진 게 많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요, 연습 문제가 별도의 practice book에 담겨 있어요. 다른 교재들은 본 교재에 문제와 설명이 들어있다면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오로지 문법 설명만 있는 페이지가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는 담겨 있지 않아요. 연습 문제는 별도의 practice book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제외한 문법사항만 설명한 그 페이지 분량만 좀 놓고 비교하자면 오히려 2권으로 구성된 문법 교재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차를 살펴봐도 다른 교재들보다 좀 더 챙겨 넣은 인상을 줍니다. 보시면 전체 120개 유닛에 기본적인 시제, 조동사, 가정법, 명사 등등의 주제에 더해서 다른 영문법 교재에서 보기 힘든 접두사, 접미사 같은 어휘 구성의 원리라던가 헷갈리거나 회화에 유용한 표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의 순서나 흐름을 살리는 표현 또는 그런 방법에 대한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집인 이 프랙티스 북도 굉장히 알찹니다. 일단 두께가 본 교재만큼 두껍죠. 각 유닛별로 2에서 3페이지 정도의 연습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량도 꽤 넉넉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복습하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문법 교재에 함께 실려있는 연습 문제들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개 그 유형이 약간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지면이 거의 한 페이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 때문에라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연습 문제집이 별도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할애된 다른 영문법 교재가 한 유닛당 갖고 있는 연습 문제 분량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유형도 다양하고 지면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계속 연습해보고 복습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연습과 복습 과정이 너무 단조롭거나 재미없으면 사실 많이들 생략하세요. 영문법 학습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들이 해당하는 문법 내용만 눈으로 훑거나 강의만 듣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나 뭔지 이해했어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반복적인 복습이나 연습을 소홀히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냥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고 귀찮음도 작용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도 있거든요. 연습 문제들이 너무 재미없거나 단순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는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정말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퍼즐같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의 정말 영작을 해볼 수 있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분량이 충분하고 유형이 다양하다는 건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문장도 굉장히 다채롭고 많다는 얘기겠죠.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배운 문법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여러분이 폭넓게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영어 교재 읽어주는 여자에서 살펴본 교재는 DK에서 나온 English for Everyone Grammar Guide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알차고 흥미로운 교재를 들고 찾아올게요. Bye everyone!